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갤럽 조사 얘기부터 좀 할게요. 지금 10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65, 잘못하고 있다 25. 그리고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무당층 2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지방선거 결과 기대 여당 후보 다수 당선 46, 야당 후보 다수 당선 30. 소폭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장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조국 대표가 1위를 했습니다. 9%로 1위. 김민석, 한동훈, 장동혁 모두 4%고요. 그밖에 송영길, 이준석 2%, 오세훈, 강훈식, 정청래 1%, 그리고 의견 유보가 64%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좀 일찍 나왔더라면 우리가 조국 대표한테 이걸 물어봤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향후 집값 전망 했습니다. 1년간 내릴 것이다 46, 오를 것이다 29, 보합 15%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잘하냐 못하냐 물었습니다. 잘한다 51, 잘못한다 27.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요 2013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잘 안 되었다라는 국민적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부동산 보유세 어떻게 할 거냐 물었습니다.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34, 낮춰야 한다 25,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28%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느냐 물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다 62%, 도움되지 않는다 27%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상세하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우세인데요. 광주 전라 지역에서 대통령 잘하고 있다 94%, 대통령 잘하고 있다 94%, 그리고 부울경에서 대통령 잘하고 있다 58%, 잘못하고 있다 30%로 집계가 됐고요. 대구 경북 지역 대통령 잘하고 있다 49, 잘못하고 있다 38. 그러니까 PK, TK 지역에서 모두 대통령 긍정평가가 우세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 충청, 인천, 서울 모두 60% 후반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역시 전 세대 고르게 대통령 긍정평가가 우세하고요. 70대 이상에서도 54%가 대통령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34%보다 무려 20%포인트가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에서 70%가 대통령 잘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고요. 잘못하고 있다 19%입니다. 진보 유권자들 92%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5%고요. 보수 유권자들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40, 잘못하고 있다 51.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평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평가 이유 1위 경제민생 18%로 1위, 그 다음에 부동산 외교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부정평가 1위는 부동산 정책으로 13%, 경제민생, 법률을 마음대로 변경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평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근택 변호사님 네, 할까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데 65%면은 작년 7월 최고치 아마 최근에서도 거의 최고치인 것 같아요. 예, 갤럽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예, 지금 왜냐하면 NBS가 67%가 지난주 그렇죠. 목요일에 나왔습니다. 갤럽에서는 이번 지금 주는 NBS 조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지금 46대 21이면 아마 그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저처럼 이제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관심 많은 게 여당 후보가 돼야 되느냐, 야당 후보가 돼야 되느냐. 예. 근데 정당 지지율은 46%인데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는 것도 46%의 동률이에요. 근데 의미라기보다는 좀 다른 게 이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21%인데 지금 야당 후보가 돼야 된다는 게 30%거든요. 네. 그게 좀 이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야당이 정권 견제론을 당연히 들고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의 지방 광역이든 기초든 대부분 실제 여당, 그러니까 정당 소속 국민의힘 소속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야의 구도로 보이는 거라서 그 부분이 조금 눈에 띄고,
차기 주자로는 송영길 대표가 들어왔어요. 네.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2%로. 그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국 대표가 아무래도 최근 언론의 이슈를 많이 이게 사실은 이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언론에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건데 조국 대표가 최근에 보궐 나갈지 모든 언론에서 지금 다 관심을 갖고 네. 있으니까 아마 그 좀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의원님? 아니 뭐 큰 변동사항은 없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90일에서 마이너스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지방선거가. 네. 근데 89일입니다 오늘. 예. 이런 추세라면 그 2018년 지방선거 내지는 그보다 더 뛰어넘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인데 저는 이럴 때 몸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이럴 때 약간 오버하는 듯이 비춰진다든지 아니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특히 중도층이 보기에 너무 일방 독주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힘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부산이 그럴 때 확 달라져요. 예, 특히 이제 PK나 이런 데가 그런 조짐이 보이는 순간에 확 돌아서죠. 예.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 추세와는 달리 나올 수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 조금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누구지? 저 박지원 대표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선거와 골프는 고개 들면 망한다. 예. 망한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여하튼 이번 갤럽 조사 뭐 전쟁도 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국정 그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세하다. 전주보다 또 올랐습니다. 1% 포인트. 그래서 상승 곡선을 계속 타고 있다. 그런데 진짜 좀 디테일이 살아 있으니까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